매운 국물과 낯선 발효 냄새로 인해 이런 걸 도대체 누가 먹겠어라며 스페인의 한 여기자가 무시와 냉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취재를 나선 후 맥도날드보다 복합적이고 문화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르타 히메네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하는 문화라이프 스타일 전문 기자입니다. 엘 나시오날 소속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죠. 하몽과 빠에야, 감바스가 주식인 저에게 데스크에서 받은 기획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라면이 유럽을 정복 중이라고요? 기획안을 받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액상스프의 발효 냄새 가득한 이국적인 면. 요리가 어째서 유럽의 젊은이들을 사로잡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음식을 대체 누가 먹겠어요? 편집회의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뜨겁고 매운 국물에 싱거운 면발, 거기에 발효 냄새까지 난다니.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유럽의 정통 미식 문화가 무너지는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편집장 로베르토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마르타, 당신이 직접 가봐요. 편견을 가진 채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돌아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의견이 너무 주관적이었나요? 아니,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로베르토의 말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죠. 마드리드 시내에 새로 생긴 K라면 팝업 스토어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에 블레이저를 걸치고 노트북과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그저 평범한 취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 동료 카를로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타, 혹시 매운맛 때문에 울면 사진 찍어 올려줘.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요. 애초에 한 입 이상 먹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매운 걸까? 스페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맛일까?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라곤 대학 시절 한번 먹어본 불고기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너무 달고 짜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업적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편견 없이 취재하자.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마드리드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고정관념과 맞서는 싸움이었죠. 유럽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택시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마드리드, 그란비아 거리에 도착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K라면 팝업 스토어 앞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것도 건물 밖까지 이어지는 긴 줄이었죠. 라면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다니.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티켓 판매소인가? 아니면 무료 샘플을 나눠주는 건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실제로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단순한 인스턴트면을 먹기 위해 40분씩이나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줄 서 있는 젊은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스페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온 듯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지세대였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거나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 앞처럼 들뜬 분위기였어요. 취재차 왔다고 밝히자 다행히 매니저가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었죠. 한쪽에선 직접 라면을 끓이는 체험 공간이, 다른 한쪽에선 자동화된 기계로 정확하게 조리되는 라면을 볼 수 있었어요. 매장 분위기는 전통적인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광색 조명과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벽면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쓰인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스태프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응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체험이었죠. 매니저 로라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매장은 단순히 라면을 먹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이라고요. 여기선 라면을 먹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죠. 로라는 저를 디지털 주문 시스템으로 안내했어요. 키오스크에서 라면의 종류와 맵기 정도, 토핑까지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로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국물 베이스를 만듭니다. 물론 한국에서 직수입한 라면을 사용하고요. 우리는 국물과 면발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노력해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고요? 맥도날드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라면을 문화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이 전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관찰하는 동안에도 매장은 끊임없이 손님들로 채워졌어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기대감에 찬 눈빛, 첫 시식 후 놀라는 표정, 그리고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는 과정이 반복됐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직접 체험해볼 차례였어요. 초보자를 위한 메뉴인 마일드 신라면을 추천받았습니다. 로라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먹는 매운맛의 절반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도 충분히 매울 거라며 웃음을 지었죠. 그 웃음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빨간색 국물이 점점 진해지면서 이국적인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음식이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라면이 완성되자 로라가 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붉은 국물, 그 위에 둥둥 떠있는 면발과 계란, 파 등의 토핑이 시각적으로는 꽤 그럴듯해 보였죠. 주변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커플은 서로 국물을 나눠 마시며 웃고 있었고 혼자 온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은 휴대폰으로 라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실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약간 당황스러웠죠. 로라가 친절하게 포크를 건네주었지만 저는 최대한 현지식으로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면발을 집어 올렸습니다. 잘 집히지 않는 면발과 씨름하다가 결국 몇 가닥을 입에 넣었죠. 첫 맛은 충격이었습니다. 뜨겁고 매운 기운이 입안을 강타했어요. 반사적으로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라가 물을 건네주었죠. 괜찮으세요? 처음 드시면 좀 매울 수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후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물부터 조금씩 마셔보기로 했죠. 두 번째 시도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매웠지만 이번에는 매운맛 너머의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간장과 마늘,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신료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세 번째 숟가락을 뜨자 더 이상 매운맛에 압도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감칠맛이 느껴졌죠. 묘하게도 매울수록 더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했지만 다음 한 입이 기다려졌어요.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국물에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처음 느꼈던 거부감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죠. 어느새 저는 라면을 절반이나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것조차 즐거운 경험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맵다 맵다 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로라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매워서 힘들지만 왠지 계속 먹게 되네요.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스페인 젊은이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먹어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독성이라. 정확한 표현이었죠. 맵고 뜨거워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왠지 모를 만족감이 찾아왔어요. 마치 운동 후의 상쾌함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기사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경험이 어우러진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저의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매장 안에 있는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목적을 밝히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SNS에 매운 라면 인증샷을 올리는 마드리드 대학생 소피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챌린지이자 문화예요.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반응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온라인에서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소피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현상이었어요. 이어서 만난 스페인 요리학교 학생 디에고는 더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전통 스페인 요리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 라면에서 영감을 얻어요. 복잡한 맛의 구조가 놀랍거든요. 매운맛, 감칠맛, 달콤함이 한데 어우러지죠. 우리 전통 요리에 이런 균형감을 적용해보고 싶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리학교 학생이 다른 나라의 인스턴트 음식에서 영감을 얻는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세계가 아닐까요? 매장 한쪽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매운맛 챌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매운 단계의 라면을 먹고 3분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게임이었죠. 참가자들은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비꼬는 기사는 이 현상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노트북을 열어 원래 준비해둔 기사 초안을 보았습니다. 유행에 휩쓸리는 유럽의 젊은이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시작된 비판적 문장들이 이제는 너무 편협해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초안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였고 음식을 통한 소통이었습니다. 매장 매니저 로라에게 다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로라는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켜보면서 깨달았죠.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해요. 매운맛이라는 자극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작은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방금 체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맵고 낯선 맛이 주는 자극, 그것을 이겨내는 성취감,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한국 라면의 매력이었죠. 노트북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이야기야. 단순한 음식 트렌드 보도가 아닌 감정과 문화가 담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매장을 나서기 전 다른 손님들의 반응을 더 관찰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과 공유하는 순간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음식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된 문화적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일하면 열풍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정부의 치밀한 문화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한류라 불리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 그 중에서도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식품 수출이 아니라 문화 전파의 큰 그림 속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먹방 콘텐츠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매운 라면을 도전적으로 먹는 영상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각국의 입맛에 맞게 제품을 현지화하는 전략도 펼쳤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감칠맛을 강화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자료를 찾다가 한국 식품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구조를 설계했다는 내용이었죠. 라면을 먹는 방법부터 SNS에 공유하는 방식까지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패키징했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접근이 놀라웠어요. 스페인의 음식 브랜드들은 주로 전통과 품질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한국은 음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험, 디지털 콘텐츠와의 융합,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죠. 이것은 단순한 식품 산업의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승리였습니다. 한국 음식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마드리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죠. 그분의 설명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통한 소프트 파워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음식은 언어 장벽 없이 직접적으로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문화 전달 매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다른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경험을 돌이켜봤습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생겼었죠.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관련 영상을 더 찾아보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도한 효과였던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맵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감정과 영상, 트렌드가 녹아든 전략적 문화상품이었던 거예요. 마드리드 거리에 줄을 서 있던 젊은이들, 그들의 열광, SNS를 통한 확산,
모든 것이 계획된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문화 흐름이 역전되고 있었죠. 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유럽 젊은이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이건 문화의 정복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맛과 경험을 통한 정복이요. 한 나라의 음식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 인식까지 바꾸는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이 문화적 정복의 한 피사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기꺼이, 즐겁게 말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본사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아시안마트에 들렀어요. 매장에서 먹었던 라면과 몇 가지 다른 종류의 한국 라면을 구매하기로 한 거죠. 총 5개의 라면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 분이세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집에서도 먹어보고 싶어서요. 점원은 더 환하게 웃었죠. 조심하세요. 중독됩니다. 저도 스페인 사람인데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먹어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도 중독된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평소였다면 퇴근 후 간단한 타파스나 샐러드로 저녁을 해결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조심스레 라면 끓이는 법을 실행에 옮겼어요. 매장에서 보고 배운 대로 말이죠. 물이 끓는 동안 패키지를 뜯어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인상을 찌푸렸겠지만 이제는 그 향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끓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 노력했어요. 왠지 모르게 진지해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요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집중했죠. 라면이 다 익자 그릇에 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오직 이 한 그릇에만 집중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다시 한번 감탄이 나왔습니다. 매장에서 먹은 맛과는 또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매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기분이었어요. 입안이 얼얼해지는 감각, 이마에 맺히는 땀, 코가 살짝 흐르는 느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어우러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맛은 첫사랑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경험하고 나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죠. 마치 처음 접한 강렬한 와인이나 치즈처럼 익숙해지면 그 복잡한 맛의 레이어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라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리진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저도 모르게 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젓가락질도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면발을 집어 올리는 방식, 국물을 마시는 방식, 모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릇을 비우고 나서 특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작은 모험을 마친 것 같은 성취감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삶은 너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 같은 루틴, 같은 경험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이 작은 빨간 국물 한 그릇이 일상의 지루함을 깨는 창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마드리드의 수많은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맛을 느끼며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쓰고 싶은 기사의 구조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트렌드 보도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에 대한 깊은 탐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매운 국물이 나를 삼켰다. 조금 감성적인 제목이지만 이 경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물에 기꺼이 삼켜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라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한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료조사 차원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발전했어요. 김밥 자동화 기계,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 잡채 같은 전통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마드리드에 있는 한 식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30곳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작은 식당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 김미영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재료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고춧가루는 항공편으로 가져와야 했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식을 소개하는 건 더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고 질문하고 배우려고 해요. 김 씨의 말에서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스페인 요리와 한국 요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음식 문화죠. 빠에야를 만드는 과정과 잡채를 만드는 과정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스페인엔 빠에야, 한국엔 잡채. 다른 문화, 같은 정성이었죠. 음식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한식에 대한 저의 관점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혹은 특이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음식, 또 다른 일상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문화적 우월감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대학 식문화연구소의 페르난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음식 문화의 전파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지만 현대의 속도와 방식은 이전과 다릅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경험을 공유하죠. 한국 음식의 성공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를 찾아보니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따라 해보려고 했죠. 이것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문화 콘텐츠의 힘이었습니다. 한식 요리 교실에도 참석해봤어요. 예상외로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대 회사원 마르코는 말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요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식을 만들어요. 가족들도 좋아하게 됐죠. 문화의 연결고리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관심이 음식으로, 그리고 더 넓은 문화적 이해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스며드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제목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늦게 맛봤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경험을 가로막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그릇의 매운 국물이 저에게 그 용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 로베르토에게 제출했습니다. 평소 기사보다 2배 가까이 길었지만 한 글자도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경험과 발견, 그리고 깨달음을 모두 담아냈으니까요. 로베르토는 원고를 읽더니 의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판 일면에 특집으로 게재하겠소. 제목은 라면, 우리를 바꿨다로 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문화면 한 귀퉁이를 차지할 기사였는데 일면 특집이라니요. 로베르토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마르타,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요. 문화의 변화, 세대의 변화를 담은 시대적 흐름이요. 게다가 당신의 편견이 깨지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소. 독자들도 공감할 거요. 그렇게 해서 제 기사는 엘 나시오날 일요일판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버전은 24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했어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편집장이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식 칼럼니스트로 활동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한식을 체험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첫 번째 칼럼은 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맛과 문화를 발견해가는 이야기였죠. 한국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까지 체험했어요. 그 칼럼 역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SNS에서는 제가 소개한 한식당에 방문한 사람들의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저를 태그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제 기사 이후 손님이 30% 증가했다며 고마워했죠. 기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이 있을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식 홍보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요리 사절단과 만남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가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잘 전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 카를로스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에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마르타, 도와줘.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거야? 너 때문에 시도해보고 싶어졌어. 저는 웃으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비웃었을 텐데 이제는 즐겁게 안내해주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 가지 문화의 전도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집에서 홀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스페인 전통 음식인 또르띠아와 함께 한국 김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저의 일상이 된 조합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 국물이 싫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국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 이 문장은 단순히 라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고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여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라면은 그저 매운 음식이 아니라 세계를 바꾼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은 확실히 저를 바꿨어요.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제 세계관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편견으로 가득 찼던 기자가 다른 문화의 전도사가 되다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어둘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매주 다른 한식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하나씩 제 일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을 넘어 문화와 사람, 역사를 만나고 있죠. 한 그릇의 매운 국물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국물이 저를 삼켰고 저는 기꺼이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